미국인들이 이스라엘과 단독으로 결정한 작전에 대해 내가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이 작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전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란 전쟁을 주시하는 동안 마크롱은 조용히 역사적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6달 동안 26번의 개별 거래를 통해 프랑스는 미국 금괴에 있던 마지막 129톤의 금을 청산했습니다. 뉴욕에서 구 금괴가 기록적인 가격에 팔리고 유럽 시장에서 새 금괴로 교체되었습니다. 소란도 없었고 외교적 위기도 없었으며 물리적 운송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금 보유량 2,437톤 전부가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파리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에서 금을 빼내면 단순히 금속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선언입니다. 마크롱은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유럽과 세계의 권력 균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국가 간 신뢰의 가장 오래되고 구체적인 척도입니다. 어느 나라가 금을 보관하든 그 나라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자국의 금괴 보관하면 자신의 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의 금괴 보관하면 그 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을 인출하면 신뢰가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선언입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프랑스는 미국의 금의 일부를 보관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안전, 유동성, 그리고 미국의 보장을 대가로 맨해튼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유명한 금괴금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샤를 드골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의문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드골은 미국에서 프랑스의 금 비축량의 상당 부분을 철수했습니다. 1966년에는 나토의 군사 지휘 구조에서 철수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배신이라고 불렀다. 파리는 이를 주권이라고 불렀다. 정확히 60년 후 마크롱은 같은 전략을 펼쳤지만 훨씬 세련된 버전을 사용했다. 그러나 마크롱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그를 움직이게 한 배경을 먼저 봐야 하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유럽에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대서양 횡단 안보 구조의 근본이 의문시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와 무역전쟁 수사로 위협했지만 그것은 빠르게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방장관 피터 헥세스 또는 트럼프가 그를 전쟁장관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했듯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안보에 주요 관심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악명 높은 그룹 채팅이 The Atlantic에 의해 유출되면서 헥세스가 유럽의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의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 초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는 공식적인 정책 변화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펜타곤은 유럽에서 미군 주둔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군대가 철수되었습니다.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은 지중해에서 카리브해로 재배치되었습니다. 2025년 9월 헥세스의 글로벌 군사 배치 검토는 유럽에서의 군대 철수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의회는 경고를 울리며 2026년 국방수관법에 유럽 주둔 미군 수가 7만 6천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숫자를 설정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펜타곤이 그 수준보다 훨씬 낮추려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철수의 진정으로 파괴적인 측면은 숫자보다는 기능에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는 단순한 공군 기지가 아니라 유럽에서 나토의 모든 작전을 조정하는 유컴 본부입니다. 유럽에서의 모든 미국 군사작전, 모든 물류작전, 그리고 모든 정보 조정 노력은 이 본부에서 관리됩니다. 한편 루마니아의 데베셀로는 유럽의 전략적 방어에 중추를 형성하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란이나 러시아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륙의 주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 기지들의 약화나 폐쇄는 유럽의 재래식 방어뿐만 아니라 전략적 방어 능력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카리브 해로의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과 세 척의 구축함 재배치는 동부 지중해, 특히 스웨즈, 키프로스, 리비아 삼각지대에서 미국 해군력이 사실상 제로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군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유럽의 액화천연가스와 석유 공급 경로의 상당 부분이 이 삼각형을 통과합니다. 이 군사적 공백으로 가장 취약해진 지역은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나토 동부전선의 가장 약한 거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는 수적으로 적지만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러시아에 대한 공개 초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일찍이 위협을 인식하고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4%로 늘렸으며 이는 나토 평균의 2배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동유럽 전체의 방어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게 공개적으로 그린란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동맹국의 영토 보전을 공개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보호를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 보호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덴마크는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의 수도들의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 내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란 전쟁과 맞물리면서 유럽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이 이란을 공격한 2026년 2월에 프랑스는 연합군에게 자국의 영공과 기지를 개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해결책, 휴전,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동맹국들을 겁쟁이와 종이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토에서의 부분 철수를 둘러싼 논쟁이 프랑스 의회에서 적화되었고 이는 1966년 이후 동맹 구조에 대한 가장 명확한 도전이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매일 같은 영화가 상영됩니다. 원인은 방위비, 그린란드, 호르무즈 해협 또는 다른 것이지만 위협은 항상 돌아옵니다. 이것이 마크롱의 금 움직임을 이해해야 하는 맥락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철수하려는 미국의 경향, 군대 감축 계획, 그린란드에 대한 주장, 이란 갈등에 대한 분열, 그리고 나토 내 신뢰의 약화를 관찰하고 미국 땅에서 금융 기반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작전은 고립된 경제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유럽이 자체 방위, 경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마크롱이 수년간 주장해온 교리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여러 방면에서 파급 효과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 독일. 뉴욕에는 여전히 1236톤의 금이 있으며 이는 총 비축량의 37%입니다. 독일 납세자협회 회장인 미하엘 예거의 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독일의 금은 더 이상 연방준비은행의 금기에서 안전하지 않다. 독일 연방은행은 2013년에 뉴욕에서 300톤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5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물리적 운송 없이 6개월 만에 129톤의 이전을 완료했다. 독일 대중의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할까?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프랑스와 구조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깊이 문제입니다. 독일은 람슈타인, 유컴, 핵우산, 그리고 이지스 방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존성은 미국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6년에 나토의 군사 지휘에서 탈퇴했고 2009년에 복귀했지만 항상 한 발은 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이 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능력 뒤에는 프랑스의 구조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같은 사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베를린이 힘을 발휘한다면 워싱턴의 보복은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 탈달러화. 프랑스의 금 움직임은 더 넓은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입니다. 중앙은행들은 2025년에 기록적인 양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수년간 금을 축적해왔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서구 국가들이 이 흐름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이 같은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 탈달러화는 더 이상 동양의 프로젝트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더 이상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물결, 유럽의 군사 재구성, 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럽연합의 국방 지출은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단독으로 1,000억 유로의 특별 국방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총생산의 4%를 국방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평균의 2배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해 15억 유로를 할당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 억제력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려고 하며 이 목표의 재정적 기둥이자 가장 확실한 신뢰의 척도는 자국의 금을 자국 금계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129톤, 26건의 거래, 6개월, 13억 유로의 이익, 그리고 결국 모든 2,437톤이 마지막 바까지 파리에 있습니다. 드골은 요란하게 했습니다. 마크롱은 조용히 했습니다. 드골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크롱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괴는 프랑스 금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금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를 의심하며 동맹국 영토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자체 보안 구조를 구축하며 이제 금융 기반을 미국 땅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조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 이동은 이 대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미국 관계의 수사가 강화되겠지만 실질적인 단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워싱턴의 안보를 맡기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문을 처음으로 나간 나라였고 역사는 첫 번째로 떠난 사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